그런 건 같네요. 네. 네, 이재현 모시겠습니다. 저 혹시 여기 서서 좀 넘기면서 해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담스러워서. 바뀌었어. 안녕하세요. 되게 부담스럽네요. 네, 저희는 이제 아름다운 실패 분과였고요. 사실 막 사진을 찍으시 원래 없었던 분과인데 작년에 이제 생겨가지고 저는 사실 제목에 너무 끌려서 들어갔거든요. 근데 오늘 사실 뭐 사회 이런 걸 나눠드리면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저희는 사회를 나누거나 이러진 않았고 좀 책을 같이 읽으면서 많이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20분 안에 사실 다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5배속으로 저희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를 좀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뭔가 머리가 이렇게 좀 보글보글 하셨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제목은 아름다운 실패를 넘어 인파워링과 셀러의 요정 이렇게 잡았고요. 네, 1년 동안 이렇게 만나면서 나름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되게 위안을 사실 많이 받았어요. 말씀은 못 드렸었는데 선생님들한테 좀 같이 이렇게 모이면서 많이 위안을 받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읽고 공부를 했었고요. 처음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선생님들한테 제일 처음 만났을 때 2월 달에 왜 아름다운 실패 분과를 선택을 하셨냐고 여쭤봤어요. 근데 다들 이유가 다양했지만 공통적으로 생각보다 선생님들이 많이 번아웃이 오셨고 좌절감이 차이셨고 뭔가 우울감이 오시고 그러신 분들이 좀 많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좀 서로 위안이 되고 이거를 아이들한테도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많은 선생님들의 분과 선택의 이유셨어요. 다들 요 실패라는 제목에 끌리셨더라고요. 이제 아름다운 실패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전달을 드리려고 하면 선생님들한테는 이제 학교가 어떤 기업이신지를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사실 저희는 되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좀 짧으니까 제가 계속 자문자답을 할게요. 저는 학교를 떠올려보면 진짜 재밌었거든요. 재밌었어요. 애들이랑 노는 건 재밌었는데 다시 돌아갈래? 라고 물어보면 전 절대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진짜 막 1억 줄래? 줄게 돌아갈래? 라고 저는 안 돌아가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한참 힘들 때 막 선생님 힘들어요, 학교 힘들어요 하면 이제 어른들이나 선생님들이 이런 말을 진짜 많이 해요. 야, 공부만큼 쉬운 거 없어. 너 지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할 때야 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저자인 루시 크라크 딸이 학교에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엄마로서 왜 이럴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뭐 학교가 모두한테 맞는 곳 아니니까 어쩔 수 없지라는 게 처음 이 저자가 든 생각이었대요. 근데 저 어쩔 수 없지라는 말에 이제 혼자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본 거예요. 과연 진짜 어쩔 수 없을까? 학교는 모두가 교육받아야 하는 곳인데 왜 내 아이가 이렇게 적응을 하지 못하고 나는 이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현재의 교육에 대해서 꼬집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요새 소외감이랑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살을 하거나 자해를 하거나 마음의 힘이 떨어진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다들 학교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희 학교도 교육열이 되게 좀 높은 지역에 있는데 몰랐는데 자해하고 있는 애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유를 찾아봤더니 모두가 성공에 대한 압박 그리고 시험이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수능뿐만 아니라 뭐 중간 기말까지 그리고 경쟁하는 그 문화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 실패하는 아이는 실패했기 때문에 나고자로 찍혀요. 근데 성공하는 아이는 그러면 승승장구하냐? 걔는 나름 마음의 힘을 잃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연 있는 교육이 지금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공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다 대답이 다르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희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성공이 뭔 것 같아? 이러는데 저희 남편 굉장히 뭔가 목표지향적인 사람이거든요. 내가 꿈꾸는 걸 이루는 게 성공이에요. 근데 저는 행복한 삶을 살고 좋은 어른이 되는 게 성공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어떤 아이가 있는데 중학교 때는 굉장히 이제 공부를 잘해서 전교권에 들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는 전교권에 들고 좀 외국어를 잘했으니까 외고에 진학을 해요.
외고에 진학했을 때 사실 막 성적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외고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인서울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교 때도 뭐 이제 취업 과정에 있어서 바로 한 번에 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고배를 마시면서 그래도 안정적인 직장에 자리를 잡아요. 성공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우리 세상의 잣대에 비추어 보면 성공이에요. 제가 부모라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적당히 그냥 괜찮게 다 성적 잘 받고 가면서 성공했잖아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우울증이 찾아와요. 네. 근데 이제 이 아이의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봤더니 계속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중학교 때는 엄마 저 성적 올랐어요 하면 걔는 몇 점인데 다른 애는 몇 점이야. 시험이 쉬었던 건 아니야. 평균은 몇 점이야. 고등학교 때는 계속 이제 외고 그 문화가 있거든요. 비교하고 서로 애들이 뭐 자료해도 안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협동하는 게 뭔지 몰랐어요. 그냥 내 옆에 친구는 친한 친구지만 내가 눌러야 할 대상이고, 그 다음 이제 대학교 때 가서도 그러다 보니까 계속 다른 사람이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직장 생활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은 대학원, 다른 사람은 임신을 해서 나는 뭐 하고. 사실 제가 우울증이 왔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 진짜 뭐냐면 남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동갑인데 남편이 진짜 열심히 하고 막 회사에 승승장구하는 보면서 자꾸 비교. 나는 뭐지? 근데 이제 제 상담가 마음을 진짜 했거든요. 근데 마음을 들었다 봤더니 제가 누구가 제 경쟁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부럽고 내가 생각 안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계속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교를 하니까 굶고 있었다. 그래서 그러면 경쟁이 과연 필요한가 봤을 때 하다 해롭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래도 경쟁은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이야기해 주셨던 건데요. 사람은 우리 어차피 경쟁되잖아요. 근데 학교에서는 아름답고 만 보여주는 게 만약 좋다고 할까? 그리고 경쟁이 없으면 애들이 노력을 덜 하게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저자가 뭐라고 하냐면 건강한 경쟁이 뭔데? 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를 누르면서도 얘가 웃고 있으면 건강한 경쟁이야? 아니면 과정을 즐겼어. 점수는 괜찮아. 과정 즐겼으면 그러면 애초에 경쟁을 왜 하는데?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교육이 날아갈 방향에 대해서 경쟁은 필요 조건이 아니고 나이가 아니라 단계가 기준이어야 하고 점수에 관한 이야기는 되도록이면 삼가고 학생들이 자기 학습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성공이 사회적으로 좀 더 포괄적인 것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해요. 사실 되게 이상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당장 수능 없애고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선생님들이랑 같이 그럼 어떤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거든요. 이제 첫 번째로 인파워링이에요. 아이들이 정말 자기 학습의 주인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아이들의 어떤 모습을 원하냐고 하면 좀 창의적이었으면 좋겠잖아요. 만약에 제가 딸이 있다면 무조건 이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거 왜 이래요? 라고 좀 반박도 할 줄 알고 굉장히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아이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선생님들은 수업 시간에 애들이 어땠으면 좋겠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중을 했으면 좋겠는지, 흥미를 좀 가졌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주체적으로 자기가 배운 걸, 배우고 싶은 걸 찾았으면 좋겠는지. 저는 이제 제가 스스로 질문을 해봤더니 저는 딱 요 사이더라고요. 집중 좀 했으면 좋겠고, 야, 집중해! 이러면 좀 가리고 잡고, 그리고 막 이러고 제가 준비해고 할 때는 좀 흥미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스튜던트 에이전시를 따져봤을 때 수능, 참여, 인파워링이에요. 저희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 인파워링으로는 많이 못 나아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학생들한테 그런 선택권을 주면 주도성이 올라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이거는 거수를 내보겠습니다. 선택권을 주면 주도성이 올라간다. 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들을게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럼 그렇지 않다. 그 다음 그렇다. 그 다음 완전 그렇다. 네. 그러면 제가 제 이야기를 좀 해봐 드릴게요. 항상 이제 수업 시간에 학습지를 단계별로 이렇게 준비해 가서 자 골라
선택권을 줬잖아요. 골라라고 해요. 그럼 애들이 이렇게 절대 자기가 자기 실력에 맞는 거를 물론 고르는 애들도 있지만 그러지 않아요. 아, 쉬어야지?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저는 계속 또 화내고 있어요. 야, 쌤 지금 돌아다니면서 보다가 잘하는데 쉬운 거 몰라서 너 나한테 죽는다. 이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야, 바꿔. 근데 애들이 딱 그러더라고. 선생님 이게 무슨 선택권이에요? 애들이 학습에 대한 주인의식이 없으니까 그냥 편한 것만 고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인간의 책을 좀 읽다가 약간 이렇게 뻥고 나와가지고 아씨 그러면 이게 아니구나. 수행평가 할 때 주제를 마음껏 고르게 해주자. 그래서 수행평가 할 때 토픽을 이제 네 마음대로 골라봐라고 했어요. 수업 다 하고. 근데 애들이 완전 에? 하면서 선생님 그냥 주제 정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 단계적으로 나아갔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그냥 마음껏 해봐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주제를 정해달라고 난리여서 결국 이제 한 반 28명 중에 5명만 자유주제를 부르고 나머지는 다 제가 정해준 주제로 했어요. 근데 가만히 돌아봤더니 제가 딱 이런 교사예요. 야, 지루해? 재밌게 해줄게. 재밌는 수업 해줄게. 레벨 3가지로 딱 준비해왔어. 그래도 어려워? 그럼 선생님 보조 영상도 제작해줄게. 설명 간단하게 해줄게.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존 스펜서가 딱 이런 교사라고 해요. 가이드예요. 강강 가이드.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웃겨서 제 모습을 한번 그려봤거든요. 제가 처음에 수업 시간에 제일 신나있고요. 그냥 할거 싫어. 돌아다니고 막 찍고 있어요. 장난하면서 찍고 있고. 진짜 많이 들고 와서 복도에서 마주치고 선생님들이 맨날 아이고 선생님 들어드릴까요? 이러거든요. 엑시트 티켓도 뭐라니까 용돈 주머니 막 들고 학습지 3개 레벨도 막 준비하고 막 술에 끌고 이러고 다니고 진짜 가이드인 거예요. 완전. 내가 풀 세팅 해놨어. 너네는 받아 먹기만 해. 딱 이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선택권은 줄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아이스크림 가게 비유해요. 여행에 견적와서도 비슷한데요. 처음에는 베스킨라빈스 딱 골라주고 31가지 맛 골라.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콜드스톤이 저희 나라에는 많이 없어졌는데 여기는 이제 아이스크림 맛이랑 토핑을 고르면 비벼주는 거예요. 이제 옵션 투어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점차 나아가서 저거는 프로즌 요거트거든요. 그래서 맛도 고르고 본인이 이제 다 내리는 거예요. 양도 정하고 그 다음에 토핑도 뿌리고 결국에는 본인이 할 수 있게 저렇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도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저자가 프로젝트 딱 하나로 한번 시작을 해봐라 라고 하면서 3가지를 주네요. 첫 번째는 원더위크예요. 원더위크. 그래서 흥미있는 거는 뭐든 질문하고 본인이 탐구하도록 하는 일주일 또는 하루를 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해봐도 좋고 아니면 지니어스 아워라고 해서 이제 구글의 20% 시간에서 촬영을 한 건데요. 일주일 수업 중에 하루는 개인 프로젝트를 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궁금한 거, 하고 싶은 거를 정말 아이들이 찾아가지고 할 수 있게. 그리고 또 요거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Geek Hour Blogs라고 해서 진짜 오타쿠 블로그예요. 내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블로그를 만들어서 애들이 그걸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지금 해볼까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제가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실패 사례라고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건 당연한 거긴 한데 나 혼자만 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 진짜 주변 선생님들한테 계속 내가 이런 거 해요 설명하고 이해 당사자들, 학부모나 관리자들에도 얘기해라. 그리고 이제 성취 기준이나 교실에서의 내가 선택사항을 점검해보고 이제 같이 끌어올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부분에서 인파링을 해줄 수 있는지를 계속 점검해봐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제 아이들에게 학습의 주인공을 넘겼어요. 그러면 마음의 힘. 이제 어쩔 수 없이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마음의 힘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장은경 수석님의 권유로 저희가 사회정서 학습을 간단하게 좀 공부를 해봤어요. 셀의 이제 핵심 역량이 5가지가 있는데요. 자기관리 능력, 그 다음 자기인식,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 감정 이런 걸 인식하는 거, 그리고 사회적인 인식,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거, 그리고 책임감 있게 의사결정하는 게 이 5개가 셀 안에 포함이 됩니다. 셀이 왜 필요한가를 그냥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막 부부싸움을 했어요. 남편이랑 막 싸웠는데 그러고 나면 이제 상위인지로 가는 딱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애들도 왜 엄마한테 혼나고 오면 그날 사실 공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마음을 관리를 해서 학습까지 잘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셀이 우선이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전략들이 다양한 게 있는데 간단하게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써볼 수 있는 것들만 좀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는 스타트 했던 돌인데요. 애들이 들어올 때 이제 이모지로 체크인을 하는 거예요. 자석으로 내 기분을 표시하는 거예요. 조회 시간에도 이제 활용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하면 아 내가 오늘 좀 이런 기분이구나 라는 걸 본인도 알 수 있고 선생님들도 쉽게 알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제가 그저께 제가 운 좋게 디지털 기반 수업 연수에 강철민에서 다녀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되게 좋은 걸 알려주셨는데 MS 팀즈 쓰시는 선생님들은 거기 안에 리플렉트라는 기능이 있대요. 그럼 이제 애들이 들어오면서 오늘 내 기분을 체크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단순하지가 않고 굉장히 세세요. 그냥 행복해요가 아니라 오늘은 좀 동기부여된 상태예요. 안정됐어요. 이렇게 엄청 감정이 다양하고요. 애들이 이제 체크인을 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 반 애들이 오늘 다 어떤 기분인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통계 자료로도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 얘가 계속 그냥 기분이 좀 다운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애한테 가서 또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걸 재수성님께서 저희 패널릿에 프린트할 수 있는 PDF를 올려놔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운받으셔서 수업 시간이나 조회 때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샤웃아웃이라고 해서 감사나 인정의 벽을 교실 한구간에 만들어 놓는 건데요. 저희 학교는 이거를 학교 전체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10월달이 되면 감사 칭찬 포스터 붙이기 이렇게 해서 다른 친구한테 고마운 일이 있거나 뭐 칭찬하고 싶을 때 막 포스트잇을 붙여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제 이게 되게 좀 부작용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몇 반에 어떤 애는 찾아오더니 다른 선생님한테 제 칭찬 하나도 안 붙을 것 같은데 지정해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애들이 낙인이 찍혀버릴 수도 있어서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좀 잘 조정을 해주셔야 될 수도 있어요. 저희 반 같은 경우에 저는 애들이랑 토론을 했거든요. 어떻게 할까? 했더니 애들이 1일에는 1번 칭찬하기, 2일에는 2번 칭찬하기 해서 모두의 칭찬이 다 붙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추가로 더 하고 싶을 때는 더 붙일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반이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세팅 더 스테이지라고 해서 교실을 정말 식물을 세팅하거나 음악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사실 사소할 수 있는데 저희 반 애들은 크리스마스에 항상 같이 꾸며요.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은 뭘 그렇게 해라고 하는데 진짜 왜 하냐면 그냥 애들이 교실에 들어오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냥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다른 것들로는 celebrate, 정말 애들이 잘했을 때 사소한 거라도 자주 칭찬해주기, 그리고 뭔가 아이들이 좀 복잡다양한 기술을 쓸 수 있는 PBL 상황을 만들어줘서 비판하도록 해보기,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책 읽기나 calming strategy, 명상 이런 것들도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셀을 수업에 그럼 적용해본다 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나? 암묵적으로 가르치는 것도 좋지만 최대한 명시적으로 가르치는 게 효과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 수업 시간에 뭐 자기 강점 완화극 이런 걸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수업 진도는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주제선택 1학년,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 주제선택이라든지 동아리, 창치 시간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결국에는 나아가야 할 방향은 교과 연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교과적으로 어떤 주제들이 있고 여기서 어떤 셀 기준을 뽑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정말 모든 교과에서 이렇게 협동하는 방법, 경청하는 방법 이런 거를 같이 녹아서 가르치는 거예요. 녹여서 이제 그리고 PBL, 결국 아이들이 문제 상황을 찾고 그거를 같이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셀은 따라온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영어 시간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생각해 보다가 제가 했던 수업이 하나 떠오르는데 저 그림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주제 선택 시간에 그림책 수업 했던 것 중에 여기 있었어요. When Sophie Gets Angry라는 책인데 자기 감정, 이제 애가 화가 나거든요. 이거를 알아가는 과정인데 그림책 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얘 화가 나는 강도에 따라서 막 올라가요. 그래서 애들이랑 같이 이걸 보면서 나는 어떨 때 이런 기분을 느끼는지, 그렇다면 나는 어떤 상황에 화가 나고 화의 강도는 어떤지, 그리고 이거를 그럼 나는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챗 GPT한테 제가 어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5가지 기준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그림책 리스트를 막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거 말고도 구글에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좀 들여보신 책들 많을 거예요. 저런 그림책들을 통해서 영어 시간에 충분히 셀 수업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 발표는 딱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아이들이 정말
다 자기의 강점이 뭔지 찾고 자기 잠재력에 도달할 수 있게 학교 생활을 해낼 수 있게 결국에는 이끌어줘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애들한테 자꾸 저희가 이런 거 알아야 돼, 이런 거 알아야 돼를 지정해서 대비시키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와도 애들이 자기가 스스로 자기 길을 나갈 수 있게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주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였습니다.